그냥 핸드폰 쓱 내밀고서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눈 감고 기도 메타로 간단 말이야. 그냥 준호 헤어 가면 되나? 다음날 아침에 바로 현타 옵니다. 다운펌 오래가는 관리법. 여러분 미용실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다듬어 주세요. 그거 지금 본인이 잘생겨지기를 포기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에는 길이만 좀 다듬거나 조금 용기 낸 날에 사진만 띡 보여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해주는 대로 하고 왔다가 집에 와서 거울 보고 후회한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눈앞에서는 말 못하잖아요.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머리 감으면은 와 이번에도 망했네 이런 생각이 바로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완전 달라졌어요. 실패 없는 주문 공식, 이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이런 거 잘 안 알려주거든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26년 이번 겨울에 하면 바로 번호 따일 만한 그런 스타일 3가지 딱 정해드릴 거니까 도저히 머리 스타일을 못 정하겠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어떤 머리를 해야 되는지 이거 딱 정해드릴게요. 사실 여러분이 미용실 의자에 앉기 전까지 무슨 머리 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거 걱정하는 게 진짜 완전 고문이잖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남들이 한 예쁜 스타일만 보고 요거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스타일이 내 얼굴형이나 모발 상태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한 디자이너가 해도 결과는 처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에 여러분들의 그 외모 포텐을 터트려줄 수 있는 그 실패 없는 필살기 스타일 3가지를 조건에 맞게 딱 정해드릴게요. 딱 3가지. 일단 첫 번째는 시스루 댄디입니다. 그냥 이거는 호불호 없는 깔끔하게 정석이거든요. 이걸 왜 첫 번째로 말씀드리냐, 이거는 대단한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제약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슬릭 댄디 같은 경우에는 직선적인 느낌이 좀 강하다면은 시스루 댄디는 비교적 곡선적인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이거나 좀 세 보이는 분들이 그런 점을 보완하고 싶을 때 하면은 되게 좋아요. 이마를 답답하게 다 덮는 게 아니라 아주 살짝 비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러운 맛을 내주는 거예요. 특히 겨울에는 우리가 코트나 두툼한 니트, 목폴라 코디 이런 게 좀 많잖아요. 이럴 때 훈남 선배 인상을 만들어주는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시스루 섀도우 펌입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얇고 힘이 없어서 밴디 컷을 하면 머리가 착 달라붙어가지고 좀 고민이다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요 섀도우 펌의 볼륨감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부드러운 컬이 들어가서 인상이 훨씬 젊어 보일 뿐만 아니라 아침에 그냥 대충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이 잡혀서 손질이 진짜 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크리드 컷이에요. 짧은 머리 특유의 그 깔끔하고 날렵한 느낌이 아주 되게 예쁜데 이런 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좀 얼굴이 넙대대한 분들 있죠. 그 빵떡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짧은 머리 하시면은 얼굴이 더 커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얼굴이 작을수록 더 예쁜 머리긴 해요. 본인 조건에 맞게 요 3가지 스타일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머리가 유행하니까 나도 어울리겠지? 하고 그냥 사진만 띡 보여주면은 거의 90%의 확률로 망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뭐 곱슬인지 힘없는 직모인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얼굴형도 정말 중요합니다. 달걀형인지 긴 형인지 각진형인지 본인 얼굴형에 따라서 앞머리 볼륨감이나 앞머리 기장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체형에도 그 맞는 옷이 따로 있듯이 헤어스타일도 내 단점은 살짝 가리면서 장점을 더 살리는 그런 설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거 제가 미용실에서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요거까지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머리 스타일을 일단 정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정작 어디에서 자르냐 요거에 따라서도 머리의 성패가 완전히 갈립니다. 집 앞에 있는 그 거의 이발소 같은 미용실 갔다가 내가 원하는 건 못하고 돈만 날리는 분들, 실패 없는 미용실은 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인스타 팔로워 수보다 100배 더 중요한 그 찐 명당 고르는 법 이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큰 미용실 갈까? 그냥 준호 헤어 가면 되나? 역 근처에서 제일 큰 미용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음식점 고를 때 리뷰 같은 거 무조건 보듯이 미용실은 인스타그램이 찐 포트폴리오입니다. 팔로워 수에 속지 말고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 검색해서 그 디자이너가 그 머리를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그거를 또 예쁘게 잘 하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하면은 사실 저는 좀 큰 미용실보다는 디자이너가 한두 분 있는 그런 작은 미용실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대형 매장이 좀 재료 쏟아붓고 빨리 내놓는 패스트푸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작은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신경 써주는 약간 오마카세 같은 거거든요. 내 단점까지 맞춤 요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선이 나한테 딱 꽂혀있는 그런 셰프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딱 마음에 드는 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받으면 되겠지? 끝?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미용실 의자에 앉는 순간에 벙어리가 돼가지고 돈 날린단 말이야. 셰프랑 소통을 못하면 오마카세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들게 선생님한테 제대로 주문하는 정석, 요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미용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냥 핸드폰 쓱 내밀고서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눈 감고 기도 메타로 간단 말이야. 하지만 미용실은 그게 점집이 아니에요. 이 디자이너가 여러분들 마음까지 읽을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술 전에 여러분의 단점을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까발려야 된다, 요런 거예요. 저는 앞머리가 얇아서 볼륨이 안 살아요. 저는 약간 탈모기가 있어서 M자가 있으니까 이쪽 커버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질문, 사진 보여주면서 이 머리가 제 얼굴형에 어울릴까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진은 연예인 사진이어도 괜찮긴 해요. 좋기는 한데 그 선생님이 직접 한 그 인스타에 있었던 그 사진, 그거 보여주시면 그게 베스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전에 해야 되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시술을 받는 중에도 대화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뭐 질문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하지만 절대 말 걸면 안 되는 순간 알려드릴게요. 일단 옆머리 라인 정교하게 따고 있을 때, 이때 말 걸면은 여러분 구렛나루 날아가는 겁니다. 혹은 비대치. 그리고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샴푸 끝나고 마무리 커트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어느 정도 약간 친해진 것도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저한테는 어떤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내 머리를 직접 만져본 전문가의 찐 의견이 이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머리 다 했다고 기분 좋게 카드 긁고 나오면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현타 옵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그 미용실에 그 레시피를 모르거든요. 따라서 이 미용실에서 마지막 드라이 시작할 때 머리 손질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품 뭐 써야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면 돼요. 요즘에 솔직히 이거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거든요. 다운펌까지 하면은 뭐 5만 원은 쉽게 태우는데 뽑으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부끄러워 하시는데, 내가 낸 돈에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운펌 오래가는 관리법. 일단 샴푸부터 바꾸세요. 반드시 약산성 샴푸를 쓰셔야 됩니다. 펌 약재가 강한 알칼리성이라서 약산성으로 중화를 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두피, 각질 요거 다 일어나고 난리 나요. 이거 되게 괜찮은 샴푸거든요. 약산성이고 성분도 좋아서 이거 되게 유명한데, 이거 데일리로 매일 써도 돼요. 이런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머리 말릴 때 뜨거운 바람 쓰는 거,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아침에 스타일링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밤에 자기 전에 감을 때, 그럴 때는 시원한 바람으로 천천히 말리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단골 헤어 선생님한테 배운 꿀팁인데, 말리는 그 중간중간에 빗으로 다운펌 부위를 살살 빗어주세요. 이게 유지력을 진짜 말도 안 되게 늘려줍니다. 진짜 이대로만 해보세요. 남자들 안 그래도 미용실 자주 가는데 매번 돈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남자분들이 또 헛돈 쓰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 돈 낭비 안 하는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띄워드리는 영상 클릭하시면 제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